네,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0원, 200원 후원해 주시는 후원자 여러분들께도 이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비가 조금 와가지고 전국적으로 이제 열대야는 해소가 됐는데, 뭐 이번 주에 비가 완전히 이제 그치게 되면 8월 한 달은 열대야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아열대 작물이라고 하는 파인애플이나 바나나가 이제 이번에 바나나가 서울 도심 노원구에서 자라가지고 익고 숙성을 기다리는 상황까지 왔죠. 그만큼 지금 이 상황이 녹록치 않은데 이 열대 기후화 되는 것이 녹록치 않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참 기후 격변기에 또 해수면이 상승할 가능성에 대해 가지고는 지구 전체가 대비를 해야 될 것이고, 뭐 탄소 배출을 줄인다, 프레온 가스를 줄인다, 오존층을 지킨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바나나를 제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릴 저기가 됩니다. 이게 이제 쉽게 말해서 이런 거겠죠. 우리가 이제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할 때 고고학적인 관점에서도 그렇고 일반인들의 관점에서도 그렇고 두 가지를 쭉 생각을 했어요. 역사책을 한 번이라도 읽은 사람들은 두 가지를 생각을 하는데, 이제 하나는 하루아침에 전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고 일떠설 수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가 되어지는 황금으로만 가득 찬 나라, 소위 엘도라도를 우리가 이제 찾아보자. 그래서 엘도라도를 찾아보는 시도가 지금껏 꾸준히 있었는데, 전설에는 등장을 하는데 실제로 발견이 안 됐죠. 아직까지는 1500년대부터 엘도라도에 대한 추적을 시작을 했으니까네, 추적의 역사가 한 520년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퍼펙트 월드, 모든 것이 완벽해서 사는데 그 어떤 지장도 없고 인류의 최고의적인 스트레스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곳, 바로 유토피아입니다. 그런데 이 유토피아라는 말 자체가 그리스 신화는 아니고, 그리스 민주주의가 꼽히기 시작할 무렵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같은 철학자들이 등장하면서 유토피아라는 단어가 이제 인류의 최고의 화두가 됐죠. 그리고 이제 최초의 유토피아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거닐면서 사과를 따먹기 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 유토피아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최초로 이제 기록이 제시됐던 것은 플라톤이 기원전에 이제 역사책을 쓰면서 이집트를 방문을 했고, 그때 이제 피라미드에 대해서 이제 기술을 하면서 지금으로 치면은 대서양 한가운데에 그런 유토피아에 해당되는 그런 아틀란티스 대륙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기술을 했어요. 거기가 쉽게 말해서 모든 게 완벽하게 짜맞춤도 돌아가는 유토피아, 환상의 유토피아다라고 소개를 했는데, 그 이후에 유토피아를 찾아보려는 시도, 즉 다시 말해서 아틀란티스 대륙, 사라진 문명을 찾아보려는 시도를 많이 했고, 그런 가운데 태평양 한가운데 잠들었다는 무대륙을 찾아보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인도양에 이제 있었다는 레무리아 대륙도 한번 찾아보자 하는 그런 시도, 전설 속. 그래서 이제 기반이 되는 것은 이제 노아의 방주에서 드러났듯이 인류가 대홍수를 거치면서 탐욕에 사로잡힌 인간이 신으로부터 징벌을 받아가지고 그런 대홍수가 일어났을 때 그런 엄청난 문명들이 바닷속에 잠기게 됐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빙하기하고도 연결될 수가 있는 게, 이 빙하기 시대에 지구가 꽁꽁 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던 시절에서 어느 순간 빙하가 녹고 온도가 따뜻해지고 그러면서 지구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저지대의 도시 문명들이 사라진 거 아니겠느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아틀란티스 대륙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고고학계의 시도 자체는 2024년 정도 지금까지 지속이 되면서 어떻게 되느냐. 플라톤의 기록이 일단은 맞다. 아틀란티스 대륙 자체가 문명적으로 있었는데 바다에 가라앉은 것은 분명하다. 이거를 전제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찾아보겠다는 그런 시도가 2024년 동안 이제 지속이 되어 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아틀란티스 대륙이 있었다고 보는 견해는 뭐냐? 일단 플라톤의 기록에 그렇게 나와 있고,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엄청난 그런 철학계에 파문을 던지고 살다가 간 사람인데, 그 사람이 뭐하러 쓸데없이 거짓말을 했겠느냐 하는 논리부터 출발을 하죠. 그리고 이제 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집트의 고대 문명하고 남아메리카 지금의 카리브해 인근의 이제 지역 문명이 고대 문명이 비슷하더라 하는 거. 거의 소위 말해서 피라미드 문명이 있었다는 것과 그 다음에 매장 풍습도 비슷하고 미이라 풍습도 비슷하고, 어느 게 닮아 있는 그것은 가운데에 아틀란티스 대륙이 있었는데 가라앉기 직전에 동으로 서로 흩어지면서 토착 문명이 된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아까 날씨 기후 변화에 따라서 언급을 드렸지만, 아프리카의 토속 작물이라고만 여겨지던 그 바나나가 어느 순간에 남아메리카에 또 이제 거기서도 전유물이 돼가지고 생산이 되고, 지금은 필리핀까지 와가지고 이제 바다 건너 필리핀까지 와가지고 필리핀의 바나나가 전 세계 바나나의 유통의 일정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것들은 원래 바다 가운데, 대서양 바다 가운데 있었던 아틀란티스 대륙이 바나나의 주 생산지였는데 이것이 또 동으로 서로 퍼졌다, 뭐 이런 얘기. 그래 이제 플라톤이 기록을 하고 있는 그 내용에 따르면 일단은 농사를 지었다는 얘기는 전혀 볼 수가 없고, 현재 우리가 이제 얘기가 되어지는 것은 지금 인도와 파키스탄 경계선에 겐지즈 강이 흐르나요? 그 짝에 이제 한 10,000년 전, 8,000년 전에 벽시가 출토되면서 벼농사의 시작이 이어졌구나 하는 식으로 이제 얘기가 되어지고 있는데, 뭐라 그래야 될까요? 아틀란티스 대륙은 플라톤이 이제 기술을 할 때 벼농사 같은 이런 농작물 이 관련 얘기는 잘 없어요. 없는 대신에 뭐가 있느냐? 무수히 많은 과일나무들이 지천을 이루고 있었다. 그래서 그 과일들만 따먹어도 평생의 삶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었고, 먹을 걱정 안 하고 살았다. 그러니까 그 지역이 기후적 특성상 어떤 기후를 드러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의 열대, 아열대 지역에서 이제 자라나고 우리가 생산해서 먹을 수 있는 풍부한 과일들은 거기에 다 집산지였다라는 식으로 기술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냐면, 농작물도 그렇지만은, 이런 과일 나무의 경우에도, 뭐라 그래야 됩니까? 이렇게 무조건 벽시를 가져간다고, 씨앗을 가져간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고, 기후 조건이 일치를 해야 이제 거기서 이제 자라날 수 있는 건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 서울이 아열대 기후에 접어든 것 아니냐라는 추측이 가능해지는 것도 결국 바나나가
심어는 봤는데 어디든지 심을 수는 있어요. 씨앗 가져오면 뭐 심지는 않지만 심어봤는데 실제로 열리더라. 그러면은 이제 서울도 아열대 기후에 접어든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추측이 이제 되어지는데, 그 플라톤의 얘기에 따르면은 이제 그 바나나를 예를 들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바나나를 예로 들었을 때 뭐 기후 조건이 비슷한 상황에서 그 바나나를 이제 그 먹기 위해서 이동할 때 식량 자원으로 가지고 이동을 하면서 해당 그 나무나 씨앗을 가지고 갔다. 그래서 퍼뜨렸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다만 조금 그 아쉬운 것은 플라톤의 주장에 따르면은 그때 당시에 그 고대 그 잉카 마야 문명, 그 옛날에 있었던 그 시절의 주식이었던 그 안데스 감자, 안데스 고구마 같은 것들이 그 언급은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멕시코인들이 없어서 못 산다는 바로 그 뭐냐 했을 때 그런 그 옥수수 얘기도 없어요. 사실 이 안데스 감자라든지 안데스 고구마라든지 멕시코 옥수수 얘기가 있었으면 좀 더 신빙성이 있을 텐데요. 물론 지금은 이제 전파가 다 됐기 때문에 고구마, 감자, 옥수수를 전 세계인들이 먹고, 심지어는 옥수수 가격에 따라서 울고 웃는 사람들이 존재를 해서 소위 그런 그 옥수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 이제 결론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것들을 전제로 했을 때는 이제 그 아틀란티스 대륙이 있었다, 그래서 찾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의 그 헤라클레스 기둥 뒤에 뭐 저쩌고 하는 그 내용으로 봤을 때 그 뭐 저기 그 지금 그 스페인과 그 모로코 사이에 그 좁은 그 그런 그 뭡니까 그 지브롤터 해협의 그 저기 그 지브롤터 그 조그마한 섬 자체는 영국의 자치령인데, 거기에 이제 그 앞에 이제 아틀란티스 대륙이 있었을 거다는 얘기부터 그 뭐냐면은 그 카리브해의 그런 그 오묘한 지층, 그 바닷속에 오묘한 지층이 소위 그 뭐라 해야 됩니까, 그 아틀란티스 대륙이 아니었을까라는 주장부터 해서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뒤집어 보면은 오늘날에는 어떤 저기가 있느냐, 글쎄요, 한쪽에서는 아틀란티스 대륙은 허구의 상상물이고 인간이 유토피아를 그리고 유토피아 세상을 원하다 보니 그런 그 일종의 그런 그 상상 임신을 한 것 아니겠느냐, 이런 추론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플라톤이 전 세계에 강조를 하기 위해서 그리스의 고대 그 민화 문명이라든지 이런 그 해상 문명, 그 화산 폭발로 사라진 그런 문명들을 자랑하고 일떠 세우기 위해서 조작해낸 결과물이나 가필한 결과물이 아닐까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의 기록은 부정당해야 된다라는 그 논리에 이제 얘기가 되어지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건 정확하게 사실 알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상상 속에만 머릿속에 그려왔던, 실제로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을 했던 그러한 그 역사적인 문명들이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현실에서 유적과 유물의 발굴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가 그 옛날 그 전쟁의 그 판도를 360도 바꿔버렸다고 알려지고 있는 그 트로이 목마 이야기도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유적과 유물이 발견되면서 이거 진실이었구나라는 이제 그 뒤집힌 사례도 있기 때문에 섣불리 아틀란티스 대륙이 그 있었다 없었다 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뭐 그렇다고 이제 바다에 흐르는 그 바닷물이 지구의 엄청난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데 그 바닷물을 다 이제 퍼낼 수 없는 일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고고학계 입장에서는 평생의 먹거리 삼아가지고 연구와 이렇게 탐험 수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딱히 이렇다 저렇다 결론은 못 내리겠지만 아틀란티스 대륙을 찾아보겠다는 사람들과 허구의 상상물이니까 찾을 필요 없다는 사람들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 있는데,
뭐 각자가 돈을 들여가지고 이제 탐사도 하고 연구도 하겠다는데 누가 말리겠습니까? 어쨌든 좋은 결과물이 나온다면 제가 또 캐치를 해서 또 방송에 임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뭐 기타 등등에 참고되는 얘기는 유튜브 미스터리 그 동영상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를 참고하시면 될 듯 하네요. 오늘은 이제 밤이 10대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더위에 잠 설치지 마시고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